지금 첼시가 호날두를 노리고 있다. 왜냐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또 없거든요.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수 있는 주전 멤버가 베르너, 플리식, 스털링, 지에으 이적설이 있지만 하베르츠, 마운트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첼시는 지금 이제 포파나 그리고 쿠쿠렐라 사실 영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사실 쿨리발리도 영입을 했고 하니까 그 수비 라인에 크리스텐센과 리디거가 빠진 그 공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메우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수비 걱정이 끝나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누구를 기용할 수 있느냐,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투엘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는 우승했지만 득점력은 문제였거든요. 그때도 하베르츠, 베르너, 마운트 이 주전 3톱이 득점력이 좋지 않은 3톱이다 보니까 특히나 상대 수비가 좀 내려가 있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루카쿠를 데려온 거고, 근데 루카쿠가 태업성 플레이를 하면서 결국에 또 팀을 떠났고 임대지만, 그러면서 이번 시즌도 사실은 이 첼시는 결정력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스털링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첼시 팬분들도 좀 많은 의문을 가졌고 이게 맞는 거냐 요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일단 스털링은 첼시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 선수다. 요건 이제 선수가 압박을 받을 때 슈팅으로 얼마나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걸 조사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적게 받는 건 어떤 기준이냐면 선수가 슛할 때 4m 이내에 선수가 없는 거, 거의 프리 찬스에서 슈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압박을 받는 건 슈팅을 할 때 선수가 2m 정도까지 가까이 오는 거, 그게 이제 중간 단계의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강한 압박을 받는다는 건 슈팅을 할 때 상대 선수가 2m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수에게 태클을 걸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때 이제 강한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압박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슈팅을 한 횟수, 요걸 봐야 되는데 첼시가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슈팅을 할 때 압박을 받지 않고 슈팅을 한 팀이었어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첼시 같은 팀은 사실은 상대 수비가 내려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때 첼시가 상대 수비 라인을 잘 무너뜨리면서 프리 찬스를 만든 이후에 슈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첼시의 공격 라인을 보면요, 하베르츠, 마운트, 베르너 이 3톱이 계속 자리 바꿉니다. 베르너가 측면 나갈 때 하베르츠도 측면 나가고, 이때 마운트가 들어온다거나, 마운트가 측면으로 나가면 베르너가 중앙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서 상대 수비에 공간이 생기고 그때 슈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선 상대 팀을 상대로 이 프리 찬스가 많이 난다는 건 그만큼 팀의 공격 방식이 훌륭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 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뭐냐, 선수가 프리 찬스에서 슈팅으로 연결한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손흥민이 프리 찬스에서 72% 압도적인 슈팅 전환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거의 안 당할 때, 상대 선수가 이제 멀리서 다가오고 있을 때 빠르게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대부분의 찬스를 슈팅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록을 보면 그런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요. 스털링이 손흥민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압박을 적게 받을 때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리 찬스, 4m 밖에서 선수가 달려온다 라는 뜻은 공격수가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이후에 슈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스털링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흥민 다음으로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습니다. 스털링이 기본적으로는 득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정말 기가 막힌 선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 이제 스털링의 득점 장면들을 보면요, 비슷한 패턴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칸셀루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스털링이 칸셀루가 패스를 하는 순간 다른 수비수들이 다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그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스털링은 칸셀루가 패스 동작을 취하는 순간 달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보다 한 발짝 더 먼저 움직이는 거죠. 원래 스피드도 빠른데. 그래서 칸셀루의 패스를 받아서 스털링이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이후에 득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인데 이미 스털링은 달려가는 동작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수비수들을 보세요. 수비수들은 멈춰 있어요. 그래서 스털링이 이 장면에서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당연히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패스를 받아서 프리한 상태에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털링의 요 장점만 보면 침투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의 공격 작업과 아주 어울리는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털링이 다음 시즌 첼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하베르츠, 스털링, 마운트, 요 라인이 아마 주전 라인이 될 텐데, 하베르츠가 수비수 끌고 나올 때 마운트가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수비수 또 끌고 나가면 이때 스털링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이제 후방에서 패스가 넘어오면 스털링이 프리 찬스, 요런 게 될 거거든요. 첼시가 정말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내서 프리 찬스를 만드는데 특화된 팀인데, 스털링은 첼시의 스타일에 아주 적합한 공격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스털링의 결정력이다. 안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4시즌 전에는 XG 값보다 3골을 더 넣었던 선수고, 그 다음 시즌에도 XG 값보다 3골을 더 많이 넣으면서 플러스 3이었어요. 근데 2시즌 전에는 XG 값보다 득점이 적으면서 마이너스 2골, 지난 시즌에도 마이너스 1.4골, 기대 득점보다 점점 더 이제 득점을 못하고 있는 요런 흐름인데, 그래서 첼시가, 특히 보엘리 구단주가 투엘 감독이 허락을 안 해줘서 지금 영입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첼시 이 구단에서는 호날두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첼시 호날두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호날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결과 비슷해요. 첼시가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이 모여 있잖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스위칭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호날두는 만들어진 공간이 있으면 침투해서 득점을 만드는 데는 현재도 세계에서 호날두만큼 빈 공간에서 득점을 잘 만드는 선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엘 감독이 허락만 해주면 사실 첼시의 전술에 호날두가 매우 어울리는 선수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호날두가 첼시에 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투엘 감독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전방 압박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전방 압박을 투엘 감독이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투엘 감독이 호날두의 영입을 조금 꺼려하는 게 아닐까. 물론 호날두가 팀 내부에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압박에 대한 문제가 아무래도 호날두를 데려오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